네, 안녕하십니까. 나남TV의 제우스 남성원장 이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하러 돌아다니시잖아요. 이 상담하러 돌아다니실 때 상담 실장이나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원을 방문하시다 보면은 원장님을 이제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장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남성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장의 급여받는 기준이 인센티브랑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수술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경험이 많은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제어를 합니다. 환자한테 가서 과한 수술이다 제어를 하고 컨트롤하게 되고 그렇게 맞춰지거든요. 이 원장이 원하는 이 정도 선까지는 절대 수술하지 말아라는 게 있으면은 이 실장이 거기에 맞춰서 수술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상담실장과 이쪽 분야의 전문의가 아닌 조합이 되게 되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막 수술을 잡게 됩니다. 비뇨기과 이 계통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상담실장님이 한 분 계세요. 전국계에 돌아다니면서 수술을 잡는데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케이스들도 막 잡는 거예요. 이 환자들 문제가 생길 때쯤 되면 그만두고 지역을 옮깁니다. 또 이쪽 지역에서 막 수술을 잡고 매출은 쫙 늘어요. 무조건 다 된다고 하면서 수술 잡습니다. 크기도 커지고 빠지도 않고 뭐 영혼이 좋다, 이거 너무너무 좋다, 조류도 너무 좋아지고 10분 늘어나고,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 문제 생기고 환자들 컴플레인 할 때쯤 되면은 또 병원 옮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컴플레인 생기면 돈 물어줘라. 컴플레인 안 오고 그냥 잊혀지고 넘기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매출을 내가 다 올려줄 테니까 컴플레인 생긴다 하더라도 너는 돈 버는 거 아니냐, 나도 돈 벌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3피스 팽창형 보형물 수술이 있어요. 한번 수술하게 되면은 발기 조직 대신에 기계를 삽입해서 발기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 발기가 안 돼요. 이 수술을 한번 결정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발기가 잘 되는 사람한테는 이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수술이에요. 그래도 이제 잘 모르고 3피스 수술이 좋다 하니까 이 수술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발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약 써봤냐 물어보고, 약 써본 적이 없다 하면 약부터 써보는 게 순서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그래서 좀 방광을 빼고 방광 대신 여기에 호수를 꽂아서 난 소변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방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함부로 해주진 않아요. 어떤 비뇨기과 의사도 방광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기 때문에 돈이 된다고 방광을 제거하는 수술을, 그걸 상담해주는 상담실장이 있고 그걸 또 수술해주는 의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병원에서 또 하는 특기가 뭐냐면은 환자들을 좀 촉박하게 해요. 오늘 수술해야 된다, 오늘 할 때 가장 싸다. 그래서 막 환자를 닥달을 합니다.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또 거기에 또 오늘 해야 되나 하면서 또 확 넘어가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서 한 번 더 작업을 합니다. 수술을 하다 보니까 염증이 있더라, 염증에서 또 500만 원 더 내셔야 된다. 염증이 있다고 해서 500만 원 더 내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항생제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수술하는데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거 치료하기 위해서 500만 원 더 내라.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또 염증이 있어서 수술하는데 힘들겠구나 하면서 또 결제를 했으니까 또 결제를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덮고 또 돈을 더 내고, 수술을 한번 시작해 놓으니까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식사한 다음에 식사 결제 안 하고 나가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카드가 잘 긁히는 사람한테 또 그런 거를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실장이라는 사람도 그런 걸 잘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당할 뻔한 환자들이 카드 긁기 직전에 이제 보호자분들을 불러요. 이 환자도 좀 이상한 사람들은 이 보호자가 와서 따져보니 아무리 봐도 이상하니까 이 보호자가 환자를 끌고 저희 병원에 옵니다. 그 병원에 했던 내용을 읽어봤더니 병원의 첫날인데 검사했던 항목인데 수십 가지 검사,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검사들 쫙 뽑아놨습니다. 배뇨 일지 같은 거는 3일 정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를 오늘 한 걸로 막 검사 기록되어 있고 뭐 검사 오더 막 쭉 나와 있습니다. 막 그냥 이걸 다 넣고 비싸게 붙여놓고 막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어떤 시술을 하기 전에는 약을 먼저 써봐야 되는데 그 약을 써보는 게 아니고, 특히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전립선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써보는 건 약물 치료부터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약물 치료 하기 전에 1,000만 원짜리 수술,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제를 해라 하고 있으니까 환자들이 나는 그냥 상담만 받으러 왔는데 1,000만 원짜리 수술을 하라고 하니까 보호자분들 불러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다가 다른 병원 한번 가보자 해서 온 게 이제 저희 병원 와서, 다른 병원 막 환자 병원 욕하면서 이러는 경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환자가 잘못 알고 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환자가 잘못 알았으려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환자 한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환자가 저희 병원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도 와가지고 그 병원 원장님이 저희한테도 와서 얘기를 해요. 이석영 원장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자꾸 이런 환자가 오지? 막 하면서 막 연락이 와요. 저희도 옵니다. 막 이래가지고 서로 병원끼리 거기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제일 싼 가격이고 이 가격에 해드릴 수 있다. 그 병원 박차고 나오십시오. 팽창형 발기 보형물 수술도 저희 병원에서 상담 받으신 분들도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꼭 상담 받아 보시고 약물 치료 해보고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해보고 안 되는 경우에 그때 하는 게 3피스 팽창형 발기 보형물 수술입니다. 이거는 발기가 잘 되는 분들이 하는 수술이 절대 아닙니다. 유로리프트라는 이 전립선 결찰술 이것도요. 전립선 약을 다 먹어보고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하는 수술이지 약도 안 먹어보고 그냥 무턱대고 막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립선 약도 먹어보고 치료 좀 해보고 나서 좀 해보는 그런 수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실장은 어디까지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아니거든요. 상담실장이 뭔가 진료를 보고 뭔가 치료를 한다든지 처방을 한다든지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반드시 신고를 하시거나 주지를 시켜줘야지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전립선 수술이나 다른 남성 수술을 상담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